11월 28일, 예, 오늘 주간 경기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주간은 올킬, 예, 어제 축구들이 조금 더 좋아 보여서 축구들을 좀 들고 왔었고, 라차볼이 마인까지 좀 고민이 좀 됐었는데, 마인까지 잘 내줬더라고요. 예. 포항스티는 일반승만 좀 가져가는 게 괜찮을 것 같았는데, 마인까지 뛰었고, 공안이 좀 똥줄이긴 했죠. 예, 공안이 좀 똥줄이긴 했고. 어제 배구는 언더 떴잖아요. 요즘에 이제 한 번씩 언더들이 많이 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예, 어제 기운점이 낮은 경기들은 조금 오바를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가야 돼. 많이 하고 가야 된다는 거. 자, 오늘 남배부터 일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전력 대 땅콩의 매치업이고요. 정말 재밌을 만한 매치업이에요. 예, 요즘에 남배에서 가장 잘 나가는 팀, 형캐? 아닙니다. 예, 손보? 아닙니다. 대한항공하고 한국전력, 거기에다가 옥저 정도까지, 이렇게 좀 보여지긴 하거든요. 최근에 가장 좋은 팀들의 맞대결 너무 재밌을 것 같다. 한국전력 요즘에 아주 좋아요. 그죠? 예, 지금 원정에서 4경기 연속을 치렀는데 손버전에 한 경기 진 것 빼곤 우카, 현케 3대0, 3대0 셧아웃, 삼성화재 3대1 승리 거두면서 원정에서 3연승 질주를 하고 있고요. 오늘 4일 쉬고 홈에서 간만에 경기이기 때문에 뭐 일정도 좋고, 예, 최근에 아주 뭐 좋은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시다시피 지금 베논이 그냥 도라이급 모드입니다. 그죠? 예, 하승우 세터하고 이제 호흡이 점점 좀 맞아가는 모습도 있고, 리그에 좀 적응하는 모습도 있으면서, 지금 외국인에서 압도적인 일황 아닐까요? 예, 현 시점 기준으로는 전 베논이 제일 좋아 보이거든요. 올해 좀 압도적인 애가 없어. 그러고 보면은, 그치. 레오 좀 작년 대비 좀 구려진 느낌이고, 비에나야 뭐 원래 뭐야 A급, S급이긴 하지만 뭐 완전 탑티어까지는 아니잖아요. 그죠? 뭐 디미, 아라우조 다 고만고만한 느낌인데 확실히 베논이 티어가 좀 높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죠? 그렇고, 예, 일단 여기는 2, 3 옵션이 조금 애매하잖아요. 예, 아쿼가 좀 별로거든요. 에디가 좀 별로기 때문에 2, 3 옵션에서 누가 역할을 좀 해주는지가 중요한데, 이제 김정호가 최근에 폼이 아주 좋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 게, 이제 한 명이 좀 막혀버리면 조금 거시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땅콩같이 높이가 좋은 팀들 만났을 때 김종호가 혼자 존버를 타버리면 배논 쪽으로 많이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예, 물론 여기도 한국전력도 미들 공격도 좀 많이 쓰는 팀이고 공격이 좀 다양화돼 있는 팀이긴 한데, 땅콩같이 높이 좋은 팀들에게는 약간은 메리트가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거. 예. 땅콩은 원정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거든요. 예, 원정에서 한번 만나가지고 땅콩이 홈에서 굉장히 강한 팀이잖아요. 예, 이때 땅콩이 3대1로 승리를 거뒀고, 근데 이거는 땅콩이 이제 오늘 원정이잖아요. 그죠? 예, 또 원정이라는 거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 홈원정 차이가 좀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보다는 한국전력이 지금 경기력이 좀 좋다는 것도 생각해 볼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땅콩 말할 것도 없죠. 한 경기 빼고 전부 다 승리를 거두고 있고요. 굉장히 잘하고 있다. 진짜 흠잡을 게 없어요. 여기는 현 시점 기준으로. 그죠? 예. 아시다시피 정지석하고 러셀이 미친놈 모드고요. 예. 임동혁이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는데 정환용의 폼이 점점 좋아지는 게 좀 보이고, 임재영, 정환용, 예. 국내 3옵션들도 기대감이 굉장히 높고, 말할 필요가 없다. 그냥 다만 여기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 세터들의 노세화 문제, 그리고 원정 일정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일단 한국전력은 23일 날 쉬고 홈에서 경기예요. 23일이니까 한 4일 정도 쉬었죠. 근데 지금 땅콩은 25일 날 경기하고 26, 27 이틀 쉬고 원정 경기란 말이야. 땅콩이 약간 지랄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 땅콩이 홈원정 차이가 제가 크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올 시즌 유일한 패배가 원정 손보전이었고요. 예. 올 시즌 원정 경기들을 보면 셧아웃 경기 한 경기도 없습니다. 전부 승리를 하긴 했는데, 삼화, 옥저, 형캐전에 3대1, 3대1, 3대2로 셧아웃 경기가 한 번도 없다. 그럼 이 경기를 뭘 찍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답은 나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땅콩 잘하는 건 알겠어. 근데 한국전력 만만치 않다. 원정이다. 이틀 쉬었다. 오바를 좀 봐야 되는데, 의외로 이런 경기가 한국전력 쪽으로 또 확 하면서 오바가 안 날 수도 있기는 있거든요. 그죠? 네. 세터 노세 문제들이 나오고, 세터들이 문제가 나오면 그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요즘에 많이 보고 있죠. 요즘 국내 남자, 여자 배구 전부 세터들이 엉망이라서. 그런 것들이 오늘 나올 수 있는 나라고 생각하고요. 현실적으로 가장, 어, 좋게 생각되는 건 역시 오바입니다. 오바. 그죠? 예. 일단 땅콩 요즘 경기력 너무 좋고, 한국전력 너무 좋고, 한국전력도 저는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해요. 원정에서도 3대1로 했기 때문에. 한 점 풀?
그래도 일반승은 땅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경기력이 너무 좋으니까. 근데 저는 메리트가 좀 많이 없어 보이긴 하네요. 배당 대비 메리트도 그렇고. 프렌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GRS 칼텍스 대 정관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배구가 언더들이 조금 많이 뜨는 흐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언더가 뭐 무지성으로 많이 뜨는 건 아니고 최근에 좀 많이 뜨고 있는 흐름 한 6대4 정도로 언더가 좀 많이 뜨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꼬신바리들은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기름 대 정관장. 기름 뭐 최근에 좀 경기력은 안 좋고요. 여기 오늘 아쿠아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좀 나와주는 게 좀 중요해요. 유세현이나 뭐 건민지 뭐 소소한 국내 자원들이기는 한데 그래도 있고 없고 차이가 좀 크기 때문에 이 친구가 오늘 나올 수 있네 마네 하는 딱 그 정도라고 보시고 라인업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똑같죠. 뭐 기름은 이 친구들 안 나오면 그 외국인 없으면은 실바 쪽으로 많이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실바 해조를 해야 되는데 높이 메리트 있는 팀들한테 조금 애매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현대건설이라든지 정관장이라든지 정관장도 높이 메리트가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좀 그렇고 오늘 그 아코어 친구가 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가 저는 개인적인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관장 원정에서 풀세트 접전 끝에 패배. 정관장 같은 경우에 좀 어때요? 그죠? 얘네 지금 홈 원정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고 있거든요. 홈에서는 센 팀도 팍팍 잡아버리기도 하고 올해 홈에서 4승 2패, 원정에서는 0승 4패로 홈 원정 차이를 극명하게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 하나의 특징. 오늘은 이제 원정이기 때문에 조금 거시기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는 아코가 안 나오면은 정관장이 좀 해볼만 하고 아코가 나오면 저는 조금 애매해진다고 일단 생각은 좀 하는데 딱 그 정도다. 원정에서는 올 시즌 한 번도 이긴 적이 없고요. 3대1, 3대1, 3대0, 3대0 셧아웃 패보도 2번이나 있었다. 이런 거는 말씀드려볼 만한 것 같고 일단 이게 기름 경기이기 때문에 일정 체크가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일요일날 경기했기 때문에 일단 충분한 일정이고요. 오늘 아코 형병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 저는 GS 마인에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병 나오면 마인이 좀 안 위험해질 수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오버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경기는 어제 언더 떴는데 이 경기는 오버. 우리은행 대 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 2패를 했고 역시 위성우 매직 빠따 맞았을 가능성이 높죠. 그쵸? 두 경기에서 45득점 44득점 했는데 직전 경기 신한은행전에서 75득점 하면서 위성우 감독이 아마 빠따를 때렸을 가능성이 높다. 75득점 하면서 완전히 그러니까 이 팀의 왁구는 그냥 비슷해요. 그죠? 여기는 김단비로 완전히 그냥 돌아가는 팀이거든요. 김단비가 풀려야 공격이 풀린단 말이야. 김단비 쪽으로 이제 수비가 몰렸을 때 거기에서 공격이 나오는 팀이란 말이야. 기본적으로 수비를 조금 하면서 김단비 해줘. 그리고 김단비 쪽으로 헬프가 들어갔을 때 거기서 이제 찬스가 나오잖아요. 그 찬스를 누가 받아먹을 수 있느냐. 근데 사실 받아먹을 선수도 좀 애매하거든요. 애매한데 작년에 이제 신인이었던 민지 요런 애들 좀 괜찮고 작년에 이제 뭔가 좀 노답 선수들이긴 하지만 위소 감독이 진짜 뭐 잘 성장시키고 있는 이명관이나 강계리 요런 선수들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쬐끔쬐끔 좀 보여져요. 근데 이것도 다 김단비가 뭔가 좀 풀려야 이게 같이 풀린단 말이야. 그런 점들이 앞선 세 경기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직전 경기는 대폭발이 한번 나왔던 경기다. 오늘은 근데 좀 만만치가 않죠. 썸이 나오기 때문에 썸 한 경기씩 두 경기 했고요. 1승 1패 했고 스타전은 패배를 했는데 스타전 사실 이기가 힘들어요. 그죠? 지수 누나가 27분 뛰었는데 썸도 기본적으로 수비 아까 좋은 팀이죠. 수비 잘해요. 여기도 보면은 앞선 수비도 좋고 근데 여기에 약점이 뭡니까? 높이가 안 좋아요. 그죠? 김소니아가 정통 5번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높이가 아주 좋은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4번 타입의 선수기 때문에 그런데 박지수가 27분을 뛰었는데도 나름대로 경기를 비벼내는 모습을 보여줬다. 리바운드에서 아주 크게 밀리는 모습이 없었다. 이런 부분은 저는 뭐 긍정적으로 꽤 볼만하다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수비 악구가 좋은 팀이거든요. 썸은. 그렇고. 다만 여기가 좀 아쉬운 거는 시즌 초반에 지금 폼이 완전히 올라온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부분들이고 외곽 좋은 자원들이 많죠. 알사피 여기는 백업들이 조금 약한데 백업은 점점점 올해는 좀 좋아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런 거고 양 팀이 작년에 만났을 때 경기들 보면은 대부분 이제 썸이 많이 이겼었고 예, 그리고 언더 게임이 좀 많았습니다. 두 팀 다 기본적인 왁구는 그래도 수비가 좋은 팀들이거든요. 예. 아무래도 득점력의 기대치는 썸이 조금 높고 외곽 자원이 썸이 좀 더 많다 뭐 요 정도기는 하고 개인적으로 우리은행이 그래도 한 번 좀 깨어났기 때문에 경기 자체는 좀 비벼올만 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형적인 언더 게임에 깐당깐당한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썸이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해 보이는 게임이긴 게임인데, 직전 경기 대폭발한 것도 약간 거슬리기도 하고, 저는 오히려 언더나 오 쪽의 접근이 조금 더 괜찮지 않나, 그 정도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승패보다는. 최근에 연홍이 약간 오버흐름이 좀 많기는 많은데 양팀이 만났을 때 언더게임이 많고 예, 우리은행이 한 경기 폭발하게 됐지만 그 뒤에 경기들은 40득점씩밖에 기록을 하지를 못했다는 거 예, 기본적으로 양팀 다 수비 베이스가 좋은 팀이라는 거 감안했을 때는 언더 5 메리트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월 뭐 호축 이런 건 제가 표현을 좀 넣어드리고 코멘트는 따로 안 하는데 한국 경기 정도만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한국하고 이제 중국 경기인데 일단은 한국은 국가 경쟁력이 별로 없어요. 농구 쪽에서. 그 이유가 뭐냐면 높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보통 이제 높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라거나를 데리고 나가든가 그나마 센터를 보는 자원이 누굽니까? 나가면 하용기, 뭐 이원석, 최근에 이제 김보배 나가죠. 예, 강상재도 나가고 그러는데 높이 경쟁력이 아예 없어요. 예, 피지컬적으로 좀 딸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해외 이런 경기들을 갔을 때 최근에 이제 일본하고 경기를 한번 한 적도 있죠. 그때도 보면은 거의 그냥 외곽 플레이를 많이 합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높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팀이 할 수 있는 건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 너무 간단한 논리거든요, 사실. 예, 높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팀이 외곽이 안 들어가잖아? 그럼 아예 할 게 없어져요, 아예. 그죠? 예, 외곽이 들어가야 상대 빅맨들을 좀 끌어내고 컷인을 하든, 뭐, 투맨 게임을 해가지고 안을 들어가든, 롤을 하든. 되려면 일단 외곽이 좀 터져야 된단 말이야. 예, 근데 그런 쪽에서 이현중이 이번 대표팀에 포함이 돼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일단 높이에서 이제 개발리는 경기를 기본적으로 농구에선 이기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아시다시피 리바운드를 개딸 가능성이 높고 외곽이 안 들어가면 아예 답이 없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현중 씨가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외곽을 조금 좀 기대는 좀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이현중이 지금 진짜 매섭거든요. 이 양반이 지금 일본에서 뛰고 있잖아요. 예, 일본에서 뛰고 있는데 지금 일본에서도 완전 핫했드. 일본 같은 경우에도 B리그도 꽤 수준이 높죠. 예, 아시다시피 일본은 못하는 스포츠가 없습니다. 야구를 제일 잘해서 그렇지 농구, 배구도 전 세계에서 순위권이고 전 세계 손가락 안에 들어가죠. 농구도 팀도 되게 많고 되게 잘한단 말이야. 근데 이현중이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지금 3점 슈터, 케이 탐슨 역할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 좀 기대를 좀 해야 되는. 외곽이 기본적으로 터져야 컷인 플레이를 하든, 백도어를 하든 뭐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좀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핸디가 조금 커 보이는 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그래도 이현중은 좀 믿는 선수이기 때문에 오바도 한번 볼만하지 않나. 근데 결국에 중국을 이기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 높이 차이를 극복하려면은 최근에 워싱턴 위저지처럼 워싱턴이 최근에 한번 이겼지 않습니까? 삼각 미친 듯이 터져가지고 그 정도로 좀 터져야 이기네 만에 할 텐데 뭐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일반승도 없지 뭐 배팅이. 일단 경기 자체는 재밌을 것 같고요. 한번 좀 이현중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좀 볼만하지 않나. 근데 페인트 존이 개 털리고 완전 자동분 수준으로 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역시 오바나 프렌 쪽으로 조금 접근을 하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농월드 또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거든요. 요즘에 이제 뭐 오늘은 느바가 많지만은 요즘에 국내 농구도 없어가지고 쭉 지켜보고 있는데 역시 재밌고 배팅 메리트도 좀 있다고 생각하니까 표에 좀 넣어드렸을 때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녹화는 여기까지.